안녕하세요. 바른장래 MC 서혜연입니다. 오늘도 바른 장래 정보 전달을 위해서 김태효 대표님 그리고 이 PD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네.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 내년 2023년이 네. 윤년이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걸 듣고. 예. 그래서 제가 달력을 보니까 2월 28일까지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윤년이라고 하면 예. 2월 맞아요. 29일까지 있는 걸 윤년이라고 했는데 예. 그 대표님이 혹시 잘못 아신 거 아닌가? 잘못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양력, 이건 태양력이라고 하잖아요. 예, 태음력에서는 이 태양력에서는 이 2월이 29일, 4년에 한 번씩 있는 해를 뭐 윤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태음력에서는 19년 7윤법이라는 게 있어요. 19년 7윤법은 19년 즉 한 2.5년에 한 달씩 윤달이라는 달이 추가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태양력과 다르게 태음력이죠.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하루를 넣는데 예. 그렇죠. 여기는 한 달을 넣는 거네요. 한 달을 넣는 거죠. 날짜 계산하기가 예. 쉽지 않은데 저희가 예.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뭐 외우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달수로 내년 2023년 다이어리를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력을 보시면은 2월 달이 음력 2월 달이 한 달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2월 1일서부터 2월 뭐 말일까지 이게 끝나면은 음력 3월 1일이 돼야 되는데 음력 2월 1일이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듣고 한번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포털 사이트에 음력 달력을 치시면 2023년에 음력 2월이 2월 30일까지 있고 예. 그 다음에 양력 기준으로 예. 3월 22일부터 예. 윤 2월 1일이라고 다시 뜨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확히 그러면은 2023년에 윤달이 양력으로 몇 월부터 며칠까지? 양력으로 23년 네. 3월 22일서부터 네. 음력으로는 이게 2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양력 4월 19일까지 만 한 달이 한 30일이 안 되는 일수죠. 네. 요게 윤달이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윤달이라는 이 해에는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예,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는 흔히들 윤달에는 묘지들을 이장하거나 수의를 구매를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이 묘지에 가묘를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죠. 왜요? 그거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거를 좀 넘어서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신과 땅에 있는 신들이 우리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불경스러운 일을 하면은 벌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윤달에는 우리가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이 인간들을 관찰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좀 휴가를 가야 되는 거죠. 휴가구나. 비번. 이분들이 인간들을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때는 옛날에 이제 이런 속담도 있어요. 시신, 그러니까 그냥 속담에는 송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송장을 거꾸로 매달아놔도 이 신들이 아무런 우리한테 벌을 안 준다. 윤달에는 윤달에는. 그래서 장래에서는 이 예. 윤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평달에 요즘 같은 2022년도 뭐 4월에 한식을 전후해가지고 평달에 이제 묘지를 이장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100분이다 하루에. 그 윤달에는 한 5,000분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많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00분이 화장을 하고 개장을 하고 이장을 한다. 그러면 윤달에는 같은 수요가 100이 아니라 이게 5천으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그냥 윤달에 두세 배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럼요. 수십 배 늘어날 정도로. 엄청나죠.
윤달을 대표님께서 아까 이야기해 주실 때 썩은 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왠지 어감상 이때는 썩었다고 하니까 뭔가 더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썩은 달, 흔히들 이제 유래어로 공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종교적인 걸 자꾸 표현해서 그러는데, 이제 공망일이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삿날이라 그래가지고 손 없는 날을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같은 이제 평년에 보면 우리가 이사하시는 분들도 이삿짐 업체도 손 없는 날 이사를 한다는 거랑 그냥 일반적인 날짜하고 하는 거하고 비용이 또 틀리더라고요. 아, 좀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네. 이제 그게 공망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날은 뭔가 움직이고 뭘 해도 아무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손 없는 날 그렇게 하는데 윤달 안에서도 또 손 없는 날이 또 있어요. 근데 윤달을 아까 시작하는 2023년도 3월 22일서부터 4월 19일까지는 요때는 윤달에는 이제 묘지를 손을 대도 아무런 이 후손들한테 불경스러운 일이 안 생긴다 해가지고 특별히 묘를 옮기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 2023년에 묘지 이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좀 저희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들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묘지와 묘지로 이장 매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제2의 이제 장지 선택이라든지 이제 장법을 이용을 하시는데 이 평달에는 매번 우리가 묘지 이장 나오면 얘기하는데 화장장 예약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평달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장 예약이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서 15일 전에 이루어지는데 네. 윤달에는 한 달 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22일, 2023년 3월 22일 날 개장해서 화장을 하실 분들은 2월 22일 밤 0시에 화장 예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이라는 숫자가 개장을 하는데 5천이라는 숫자로 늘어나면 그만큼 화장 예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년도에 이제 윤달에 묘지를 이장하실 분들은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또한 이제 개장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화장을 하신 후에 그럼 어디로 이제 최종적인 장지를 모실 건지, 자연장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선산에 상고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가족분들끼리, 묘지는 혼자 독단적으로 장렬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가족들이 상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상의하시고 의논하시고 준비하시라는 얘기죠. 얼마나 미리 해야지 좀 더 여유롭게 예약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업체는 내년도에 벌써 윤달에 하실 분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조금씩 예약들을 하고 있어요. 와, 근데 벌써? 예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촬영 날짜가 2022년 3월이기 때문에 예. 1년 전인데 예. 이미 예약을 하신 분들이 있는 예. 거죠. 와. 벌써 작년에 2021년도에 예약하신 분도 있어요. 2년 전에.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준비를 이제 미리미리 해놓으신 거고 그만큼 윤달에는 이제 이장을 하실 분들이 많지만 저희 같은 업체는 하루에 할 수 있는 팀들이 5팀에서 6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도 5군데에서 6군데 정도밖에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뭐 인원의 숫자에 따라서 뭐 2군데를 할 수 있고 3군데를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때는 원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 미리미리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일단은 이때 윤달에 이장을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수십 배 정도로 평소보다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내년에 이장을 할 거다 예. 라고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지? 가족들이랑 뭘 논의해야 되지? 그리고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좀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이제 그 오래된 선친의 묘를 이제 한쪽으로 모은다 생각해가지고 장지를 따로 뭐 봉암묘라든지 공원묘지나 아니면 가까운 추모시설에 준비를 하신 분들은 장법이나 장지가 결정이 돼 있잖아요. 네. 화장을 해서
우리는 화장을 한 후에 유골을 뭐 수도권에 있는 A라는 추모공원에 안치를 한다. 봉화묘에 한다. 아니면 봉안담에 한다. 아니면 봉안당에 한다. 수목장으로 한다. 자연장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결정이 안 되는 분들은 가족분들이 의견을 모아야죠. 우리가 내년 윤달에 묘지를 손을 댈 거냐? 개장을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 개장한 분들이 대상자가 증조부 이상이다 그러면은 모시는데 좀 의의를 두지 말고 제가 잘 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드리자라는 게 많을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고 어머니, 아버지다. 그러면은 파묘를 해서 자연으로 보내기에 좀 서운하니 우리가 일정 기간 수도권에서 가까운 이제 자주 찾아 뵙고 싶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추모 시설에다가 우리가 안치를 하자. 이런 취지가 있겠죠. 그게 먼저 가족들 간의 의견이 먼저 나뉘어져야 그러면 우리가 윤달에 요번에 한번 준비를 하자. 뭐 우리가 아무 때나 손을 대도 되지만 그래도 무탈하다는 윤달에 우리가 좀 이왕이면 선친의 묘를 손을 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가족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장법이나 예. 혹은 추모시설의 위치, 그렇죠. 혹은 공간 같은 거를 미리 좀 결정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대표님이랑 얘기하다가 이거 업체 선정 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윤달에 이장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분들은 한정적이고 그렇다면 이제 일하러 나오시는 분이 숙련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얼마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단지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면은 물건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지만 이 서비스에 대한 이 용역의 제한은 사실은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일을 못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잘 꼼꼼하게 알아보고 뭐 가격도 중요할 것이고 또 이제 전화 통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미팅을 해보면 이 업체가 신뢰를 가는 업체인지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업체든지 어떤 데는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전화 문의만 받고 또 A, B, C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일을 또 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안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업체 선정은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 대표님도 그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업체 운영하셨는데 예. 윤년을 몇 번 겪으신 거예요? 윤년을 이제 한 5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 5년에 2.5년에 한 번씩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5년에 2번 꼴이 있잖아요. 그게 규칙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어떨 때는 뭐 3년에 한 번, 어떨 때는 2년에 한 번, 어떨 때는 4년에 한 번 주기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번 하면 이제 윤년을 5번 겪는 거죠. 엄청 네. 베테랑이시네요. 근데 맨 처음에 할 때도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어리버리해서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해가지고 많이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년을 사실은 처음 겪는 업체들의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들었는데 2023년이 조금 더 빡셀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게 코로나 때문에 좀 맞습니다. 이렇게 왜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평상시에 이 묘지를 개장하실 분들이 지금 적체돼 있어요. 외국에서 이제 식구들 중에 뭐 형제분들 중에 외국에서 있는데 이 개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묘지를 손대서 개장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 후손들의 나이가 대부분 40, 50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선친의 묘소를 본인이 정리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현재 있는 자식들한테 그걸 남겨주면 재산은 남겨줄 수 있는데 이거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좀 있을 때 이거를 좀 정리하고 이 장법을 좀 바꾸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윤달 되면 가까워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내 친구가 개장을 한대 부모님 산소를 나도 해야 돼 막 이렇게 알아보신 분도 있어요 진짜로 급하게 그리고 이제 뭐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갑자기 요번 윤달에 뭐 이장을 안 하면 안 된다 뭐 큰일 난다 막 이런 거를 갖고 또 오셔가지고 갑작스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한 달 전에 이제 화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 예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이제 윤달이 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화장 예약은 다 끝났는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화장 예약도 해주고 묘지를 개장해서 화장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비용들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물론 뭐 취소되기가 나와가지고 다시 화장 예약이 될 수도 있지만 급하게 하다 보면 그만큼 원가에 대한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실 때 평년에 비해서 약간 이장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네, 예. 또 보시는 분들이 그냥 늘어난다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저희가 이제 기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그냥 한 기 정도로 보면 네. 한 기 정도 보면 저희가 그랬잖아요. 이 예전 영상들 보시면 묘지장을 개장할 경우에 직원 2명이 가서 수작업을 해서 용품하고 이분들 고인을 모시고 화장장 예약하고 화장장까지 모셔다 드리는 비용을 저희가 한 기 정도 했을 때 한 8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약간 달라질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윤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정도, 한 20%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기다. 그러면 한 200 정도. 근데 이제 3기, 4기, 5개 정도 같은 경우는 장비가 들어가니까 비용이 한 개에 무조건 100만 원은 아니에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좀 참고로 더 이야기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윤달의 묘지를 이제 손대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게 이제 뭐 정기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꼭 윤달에 안 하실 분들은 역으로 좀 생각해서 윤달을 피해서 좀 그쵸.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 유래가 윤달이 들어있는 해, 윤년. 윤년에는 봄서부터 이 겨울 이제 일하기 좀 편하기 전까지 11월까지는 윤년에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유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꼭 윤달에만 여러분들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묘는 마음이 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편할 때 가족들이 다 동의해서 근데 물론 가족집 뭐 직계 가족이 뭐 4명이 있는데 1명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족분들이 다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윤달을 피해서 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비용 같은 비용도 것도 절감되고. 없고 화장 맞아요. 예약하는 것도 편하고 맞아요. 날씨도 좀 좋을 때 잡으시고 네. 그 윤달이나 지금 화장 예약 때문에 날짜를 잡았는데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도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셔서 윤달 2023년도 윤달 준비를 그래도 적어도 한 요번 추석 전에는 가족들하고 의논을 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제 가족분들 중에 1명이 대표가 돼서 준비하는 추진위원장이 돼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언제나 요거 영상 찍을 때 대표님이 말씀 못 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대신 얘기하곤 하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서투른 업체들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을 받아놓고 누군가한테 그냥 일임한 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업체들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조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업체를 선정하시고, 물론 대표님이 있는 요셉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업체들을 확인하실 때 좀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직원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장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윤년, 윤달에 대해서 또 좋은 정보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호 대표님, 이PD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 또 바른 장례 정보 전달을 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